왜 안 켜져?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녀석은 적게는 한 2개에서 많게는 한 3개 정도 진행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실근의 부호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근의 분리라는 게 있어. 자, 첫 번째는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지는 게 실근에 대해서 부호를 준대. 오케이? 오케이? 부호가 뭐야? 뭐랑 뭐야? 한글로, 다른 말로. 양수음수. 문제에 주어지기를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공된다는 거야. 자, 예시 문제 하나 봐보자. 딱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쪽에만 적힌다. 블락 두 근이 모두 양수. 이런 식으로. 또는 지금은 연습시키기 위한 1, 2, 3번이니까 실제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일 밑에도 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찐다고 두 근의 부호를 알려준대. 1번처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알려주든 2번처럼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알려주든 3번처럼 두 근이 서근은 뭐야? 서로 다른이라고 하려다가 두 근이 의 부호가 다르다고 알려주거나 결국 부호 자체가 아까 너희가 말한 대로 양수, 음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모두 양양, 두 개가 모두 두 개 뭐 양음이나 음양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이건 4개, 3개밖에 없지. 그때 어떻게 풀라고요? 자, 원래 실근의 부호 단원 유형은 어느 유형 다음에 바로 나오냐면 원래는 극락계수의 관계 직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순서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극락계수의 관계 직후에 나온다는 말은 뭘 쓰란 얘기야? 극락계수의 관계를 쓰란 얘기야. 그때 극락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 양근이 나온대. 두 근이. 그럼 극락계수의 관계를 뭐 쓴다 치고 더해보면 얼마란 얘기야? 그게 나오고 자, 그거를 극락계수의 관계 일단 떠올리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요것만 보고 얘기를 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합하면? 그렇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역시 양수. 자, 지금 우리는 방정식에서 근이 모두 양수가 나오도록 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더해서 양수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양양이냐? 그건 아니지. 그치? 양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양음이라면 곱이 음수기 때문에 곱이 양수라고 하면 양양. 근데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모두 있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더해져도 이고 곱해져도 이가 되는 허근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양수, 음수, 부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인 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안 하더라도 양수, 음수는 실근입니다. 플러스 i는 양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i는 음수 아닙니다. i에는 부호가 없어요. 반대라는 부호는 있지만 양수, 음수라는 부호는 없어. 알았죠? 그래서 뭐다? 반드시 판별식도 생각을 하자라고 되는 거야. 그럼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뭐 하겠어? 0보다?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 모르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데 272번 어디 갔어? 271번처럼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르다고 반드시 명시했지. 그때는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지금처럼.
그래서 원래 배우는 순서는 근각외세 관계 직후야.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부등식을 안 배운 상황이라서 연립 부등식을 어렵게 못 냈어. 그러다 보니 되게 간단하게만 나오다가 RPM이 아마 한번 나왔었을 거야.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어려운 부등식이 나오도록 이 세 개가 어려운 부등식이 나오도록 한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2번 배워야 돼요. 나는 이제 뒤로 몰아놨던 거고 개념원리도 몰아놨던 거고. 알았죠? 근데 일부 문제집들은 2번 나와요. 마플 같은 것들은. 어쨌든 결국 실근해 보는 기억하자. 뭐를 써야 된다? 이 합 쓸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얘도 a분의 c가 양수라고 쓰라는 얘기야. 근각 예수관계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보자라는 합곱판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실근의 부호풀입니다. 실근의 부호는 되게 쉬워. 다음에 하려는 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그럼 두 군데 모두 음수래. 그래도 뭘 봐야 돼? 처음에 합. 합이 어때요? 그렇지. 음수 2개 더하면 음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래서 합곱판을 외우라는 거지. 합이 양수, 합이 음수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양수, 음수인지는 너희가 생각해보면 돼. 곱해봐. 하윤아, 곱하면 뭐야?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명시하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 서로 다른 두근, 서로 같은 두근 둘 다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보자. 두근의 뭐가 달라.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야. 근데 그래도 합곱할 건데 합 보자. 은주야? 합은 뭐예요? 몰라요가 맞아요. 맞죠? 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부호가 다른 거는 더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0일 수도 있지. 곱은 판별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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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크니? 그렇지.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맞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판별식도 안 봅니다. 왜 그럴까? 곱만 보면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치면 얘들도 판별식 안 보게요? 음, 오히려 실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 양반아. 만들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보자는 건데. 왜 여기서는 판별식을 안 봐요? 잘 모르겠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결국 함수와 함수라고 했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2차 함수가 있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무슨 함수? 0이니까. x축이라는 함수가 있지. 두 함수의 근은, 두 함수의 근이라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 맞죠?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어때? 음수가 존재한대. 자, 다시. 잘 봐. 응? 잠깐만. 곱이 음수. 아니다. 한 가지로만 설명 가능하겠다. 함수로 얘기하지 말자. 방정식 풀자 그냥. 다른 방법 쓰려고 그랬는데 헷갈렸어. 자, 어쨌든 가자. 곱이 음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뭐 쓰자? 그럼 뭐예요? 오! 그럼 뭐예요? 뭐야, 곱은? C는 또 뭐고, 마이너스 C는 또 뭐야? C.
C 맞아? A분의 C 아니야?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은 A분의 C 아니야? A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 방금 너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잘 했잖아. 여기서 왜 갑자기 C가 됐어? 곱이 음수라는 거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예요. A분의 C 나눠서 음수란 얘기는 뭐 해도 음수다? 곱해도 음수다. 그런데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써야 돼. 근데 판별식의 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B제곱에 AC, 4AC를 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제곱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지. AC가 어떤 놈이었어? 근데 음수를 뺀다는 것 자체가 양수 아니야? 그럼 A분의 C, 곱이 음수라는 것 자체가 AC가 음수가 됐고 AC가 음수면 판별식은 이미 양수가 되어 있어. 내가 굳이 판별식을 안 쓰더라도 이미 양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는 판별식을 쓰는 게 맞아. 근데 요것도 쓰고 요것도 써봐. 항상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더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거나 같은 범위를 말하고 있을 거야. 즉 중복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은 문제에 어떻게 주어진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 가지로 주어진다? 문제. 똑바로 얘기해보자. 앞에 것도 있잖아. 자, 2차 방정식에 뭐가 주어진다? 아니, 여기 내가 써놨잖아. 내가 여기 쓰면서 문제를 읽어줬잖아. 노란 색깔 내용이 문제예요, 문제. 문제 주어지기를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주어진다?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주어지거나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주어지거나 똑똑하네. 자, 두근의 부호 편집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 주어지기를 그렇게 주어져요. 그럼 너희들은 이건 무슨 유형이다? 유형 이름. 그렇지. 실근의 부호 유형이다 라는 걸 알고 뭐뭐 써야 된다?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랑 합곱한 잘 기억해놔. 좀 이따가 밑에 나온 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알았죠? 풀이가 되게 비슷해요. 그거 보지 말고. 합곱한 잘 기억해놔. 밑에 거는 한판축이야. 어쨌든 합곱한 확인하자. 그때 합곱 써줄 때 각각의 부호는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고 두근이 양수끼리 더하거나 양수끼리 곱하면 뭐가 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고 판별식은 실근이라는 거에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때 앞에 서로 다른 두근인지 그냥 두근인지 잘 확인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양수, 음수. 자, 양수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양수. 안 보고 얘기해봐. 자꾸 누가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 얘기하라고 내가 물어본 건 아닐 것 같다. 그치? 자, 두근이 모두 양수야.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끼리 곱하면 무슨 수?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근이 모두 음수라면 합은 음수 곱하면 판별식은 자, 그럼 여기서 밑에 건 내가 다시 한번 할게.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합곱한 중에서 뭐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 합을 안 보는 이유는? 몰라서가 맞아요. 판별식을 안 보는 이유는? 그렇지. 뭐 쉽게 말하면 중복되는 범위라서. 중복되니까. 자, 그럼 판별식은 중복돼서 안 보면은 두 번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잘 생각해요. 생각을 하고 내 말의 뉘앙스를 느끼지 말고 응? 저 선생이 저렇게 질문하면 항상 예외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중복돼서 안 보는 경우라면 항상 중복될 거 아니야. 자, 근데 합을 안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하윤아? 그럼 몰라서 안 본다는 거는 알 수 있다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 여기 있어요. 합이 뭘까요? 찍었지? 일로 와봐. 머리 찍어버릴 거야. 일로 와.
자, 273번 봐봐. 분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두근의 부호가? 왜? 자소! 자소! 마법이 아니에요? 아, 마술이 아니에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 근데 길이 똑같다. 딱 맞다. 그치? 다르다. 그러면 합곱한 중에 이것만 보면 합은 봐요? 안 봐요? 곱은요? 그러니까 얼마냐? 어떤 수야? 곱은? 음수. 자, 그다음 판별식은? 안 봐요. 너 말투가 되게 안 봐요. 야, 그러면 합은 왜 안 본다고? 몰라서. 자, 근데 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이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뭐 있어? 절대값이 서로 똑같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절대값이 똑같아. 더하면 뭐야? 0. 그렇지. 그렇게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 또는 음근의 절대값과 그냥 양근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때는 봐야 됩니다. 그거 기억할 수 있겠지? 자, 문제는 몇 번 풀까? 271번이랑 3번 2개 풀자. 1번, 3번 2개. 쉽지? 나 누구랑 얘기하니? 쉽지? 허! 자, 271번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이에요.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자, 두근이 음수라는 명칭. 요거 딱 보자마자 무슨 문제? 실근의 부호라는 문제라는 거 판단을 했다면 뭐뭐뭐 확인하자. 합과, 곱과 판별식. 맞죠? 그래서 합을 볼 거예요. 합은 뭐예요? 진짜 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각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고. 그럼 뭐야? m제곱 플러스 1분의 뭐야? 2m-4다. 그지? 맞니? 여보세요. 맞죠? 자, 음수 합했어. 뭐야? 그렇지. 근데 분모는 m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인 놈이지. 제곱도 양수, 1도 양수, 양수, 양수. m제곱이 0이 된다고 해봐야 양수. 그래서 이거는 결국 누가 결정한다? 분자가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m은 뭐예요? 두 번째 곱 가보자. 음수끼리 곱했어. 그럼 뭐야? 역시 근각계수의 관계. m제곱 플러스 1분은 뭐야? 4야. 이게 뭐가 돼야 돼? 음수 곱했으니까. 근데 이미 양수가 되어 있지. 내가 뭔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없지. 분모도 음수, 분자도 양수. 뭔 소리야?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 양수분의 말이 헛 나온다 오늘 자꾸. 앞 시간도 그러고.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이미 만족하니까 내가 조절할 필요 없음. 그럼 세 번째 뭐로 가자? 자, 판별식부터 쓰고 갈게요. 4분의 D 쓰면 되겠죠? 아직도 D 쓰는 사람 없죠? 자, 뭐야? m제곱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m제곱 마이너스 4 이 4는 4배의 4이씨 할 때 그 4가 아니라 상수항사니까 써야지. 맞죠? 자, 0보다 크다! 왜 등호가 빠졌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아, 그래서 정리하자. 양변 마이너스 곱하자. m의 범위는 뭐가 된다? 됐죠? 됐죠? 그럼 이제 둘이 뭐 해야 돼? 합 차이야. 겹치는 범위 찾아봅시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를 2보다 작다는 건 덮어버리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답은 얘겠네. 됐죠? 네. 그 다음에 혁군이다 또. 273번. 자, 가보자. 이번엔 뭐예요? 부호가 뭐가 돼요? 합은 봐요, 안 봐요? 현재 이것만 보면 안 봐요. 곱은? 그러니까 곱은? 그러니까 곱은 보는데 음수. 판별식은? 필요 없다. 맞죠? 왜? 곱에서 이미 끝났어. 그래서 원래 이것만 보면 곱은 a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5인데 음수. 인수가 되죠?
A의 범위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답은 이걸 겁니다. 맞죠? 그런데 뭐가 있네? 합 보란 얘기지. 합이 뭐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를 좀 더 빨리 봤다면, 전체적으로 빨리 봤다면 합이 먼저 나오고 둘 중에서 곱이 음수가 되는 거 그냥 대입해서 찾아도 됩니다. 맞죠? 어쨌든 이미 범위 찾아버렸으니 답은 4만 답이겠네.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자, 실근의 부호는 이거였어요. 쉽죠?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 한 번 더 읽어볼까 말까? 안 읽어봐도 되겠어? 네. 자, 갑시다. 방금까지 했던 거는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말 그대로 실근의 부호들을 알려줍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주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주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주든, 부호에 대한 두 근에 대한 두 근 모두에 대한 부호를 얘기를 해요. 양수든 음수든. 그게 실근의 부호인데 이번에는 이름이 뭐라 나와 있어? 실근의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나는 실근의 위치라는 명칭을 써. 근데 대부분의 쌤들은 실근의 위치라는 명칭 안 써요. 개념원리 RPM 쪽만 실근의 위치라는 명칭을 쓰고 또 일부 특정 문제집들은 실근의 위치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더라? 실근의 크기라고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쓰는 명칭은 둘 다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이 명칭을 더 많이 듣게 될 거니까 나도 써주기는 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 실근의 위치가 제일 맞는 말이기는 해. 실근의 크기는 좀 애매하고. 오케이? 자, 문제의 예시를 역시 노란색으로 써줄게요. 이번엔 AX제곱 2차 방정식은 안 쓴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결국 두근 하면서 줄 거야. 근데 어떻게 주는지를 잘 봐. 위에 문제는 잘 구분해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지면 근의 분리야. 또 다른 예시. 두 근이 뭐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4는 너무 크다. 2 하자. 2 사이에 있다. 라고 주거나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 라고 주거나 마지막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알았어요? 어떤 문제가 근의 분리 문제라는지 알겠어? 아직 이름이랑 매칭은 안 되지만 그냥 이 네 개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온지를 볼 수 있겠어? 자, 눈으로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자. 여기 볼게요. 두근이보다 뭐가 돼? 1보다 크대. 다음 문제. 두근이보다 뭐가 돼? 두근이보다 뭐가 돼? 두근이보다 뭐가 돼? 전부 다 내가 든 예시에 첫 번째랑 똑같은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거 가보자. 두근이보다 뭐가 돼? 0과 2 사이에 있대. 두근이보다 뭐가 돼? 두근이보다 뭐가 돼?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두 번째, 세 번째 예시들이죠. 맞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네 번째는요. 사실은 두근 사이에 1과 2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지. 네, 문제에 주어지는 형태를 일부러 내가 그대로 한번 따와 본 거야. 알았죠? 이런 문제들이 근의 분리 혹은 실근의 위치 혹은 실근의 크기라 부르는 그 유형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이러면 얘기겠지.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기겠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그러면 얘기겠지. 그래서 사실은 둘이 되게 비슷한 유형이야. 어떻게 보면 얘 안에 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풀이가 좀 달라서. 자,
그럼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거야. 결국 2차 방정식 문제지. 맞지? 2차 방정식 문제지. 방정식 문제라 2차 방정식이면 풀이 도구가 몇 개 있어? 4개지 뭐. 내가 방금 손가락 이렇게 펴고 있다고 5개라고 한 거야? 내 말의 뉘앙스를 제발 보고 대답하지 말고 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주세요. 4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근을 물어본다면 쓸 수 있는 방법 2가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쓰거나. 2번째 뭐 있어? 뭘 물어본다면? 실근, 허근 또는 개수 뭐 쓰면 돼? 그럼 3번째 뭘 물어본다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같은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거 물어본다면 뭐 써야 돼? 4번째. 좀 이상한 거. 허근이 주어지면 개수 확인. 그 무슨 유형이었어? 혈내근. 해서 풀이 도구는 딱 4가지입니다. 근데 이 그 4가지를 이용해서 이걸 풀 수 있을까? 일단 혈내근은 말도 안 된다. 그치? 근이 뭐 허근 주어지거나 이게 아니니까 혈내근은 갖다 버리고. 인수분해는 안 될 거야. 미수를 줘요. 인수분해 안 될 거예요. 인수분해 갖다 버리고. 그럼 남는 게 근의 공식, 판별식, 근각에서 관계밖에 없어. 한번 잘 생각해봐. 판별식을 이용해서 두근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쓸 수 있지. 근데 1보다 크다는 거 해결 가능? 그럼 1보다 크다는 걸 도대체 뭘로 써야 될까? 근각계수의 관계? 1보다 큰 근을 더하면 2보다 크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 0보다 크고 나왔으면 양수다. 이거밖에 없거든. 양수에서 나오는 성질 3가지를 썼지만 왜 3가지를 다 확인하냐면 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를 다 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시켜서 이거 하나 나오도록 아까 말했잖아. 분명히 합, 곱만 보면은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봄으로써 양수 2개만 나오도록 상황을 좁혀가는 거야. 그럼 다시 근각계수 관계를 떠올려서 합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큰 근 2개를 합하면 합은 2보다 큰 게 맞으니까 그걸 가지고 역으로 넘어와서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없지. 더해서 만약에 3이 된다. 근데 한 근은 4랑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합이 2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1보다 큰 건 아니지. 그럼 곱도 적당하게 한번 생각해볼까? 곱해봤는데 1보다 크면은 무조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 그것도 아닐 거야. 그치? 맞지? 왜? 4와 3분의 1 같은 것도 있잖아. 더해도 2보다 크고 곱해도 1보다 크고. 그럼 그것까지 다 생각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돼? 또 판별식 들어가? 근데 4와 3분의 1도 양근, 실근, 실근인데요?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분명히 2차 방정식이었어. 근데 판별식 써보고 근각계수 써봤더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지막 남는 거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써서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썼지. 플러스일 때도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마이너스일 때도 1보다 크다. 답 나오겠지. 근데 너무 오래 걸리겠지. 루트 자체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어떻게 풀 거야? 더군다나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는 순간 양변을 제곱하면 4차가 돼요. 어떻게 풀 거야? 4차 부등식을. 못 푸는 문제가 훨씬 많아. 그리고 일단 고등부는 근의 공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 노가다거든. 그럼 근의 공식은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계산을 못하거나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결국 도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 2차 부등식 할 때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하자 그랬어?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을 한 다음 그래프 그리자고 했지. 왜 그랬어? 부등식의 풀이 도구는 인수분해밖에 없었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도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해서 방정식의 도구인 판별식을 빌려오려고. 그래서 함수로 갔던 거야. 부등식에서 바로 판별식을 쓸 수는 없잖아, 원래. 그치? 그래서 원래는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고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드니까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방정식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없고 부등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함수로 갔다가 방정식으로 가서 판별식을 빌려서 다시 부등식을 풀러 돌아온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방정식이야. 풀이 도구는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도구를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방정식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하라고 해야겠어?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근의 분리가 어려운 이유야.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야? 함수로 해석한다 였잖아. 그지? 더군다나 그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특선을 갖는 2차 부등식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귀찮아져요. 자, 어쨌든 간다. 너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방금 내가 길게 서술하듯이 설명한 그 내용을 잊어도 돼. 그냥 이런 예시, 근의 분리라는 것만 딱 캐치를 한다면 바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면 돼? 양변에 yy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 부등식에서는 y 붙이고 y 붙여서 이 함수 가, 이 함수 보다, 위에 있다, 이 범위에서,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루레프 그리죠. 맞죠? 그 다음에 루레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한판축이야. 그 한판축이 뭔지는 얘기를 좀 이따 해줄게요. 일단 해석부터 해보자. 알았지? 자, 간다. 벌써 53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보자. 너희가 이 문제를 짱 보자마자 어머 2차 방정식이야. 한번 호기롭게 출발을 하지. 근데 x제곱 이건 그냥 쓰는 거니까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봐. 자, 2차 방정식을 봤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 두 근이 뭐가 돼? 모두 1보다 크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무슨 유형? 근의 분리 유형이란 걸 알겠어? 그럼 너희들은 근의 분리라는 유형인 걸 알았다면 뭐 하러 가자?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자. 알았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함수로 해석을 하기 전에 함수로 만들고 시작해야지. 함수로 만드는 걸 뭐라고 했어?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는 부등식 되게 성류 같아, 성류. 위에 있다 아래 있다는 이 양반아 크다일 때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가 위에 있는데 그걸 안 했잖아. 아니 뭔 소리야. 맞아 맞는데 그 전에 이거 안 해? 양면을 가지고 그냥 yy 붙이는 게 함수로 만드는 거. 함수로 만들고 시작해야지.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석부터 하고 있어.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면 돼. 그때 우리 앞전에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해석했어? 이 함수 그렇지. 이 함수 이 함수 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렇지. 위에 있거나 만난다. 두 함수가 만난다. 그렇지.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라고 일단 읽을 거야. 자, 뭐가 나와 이제? 흰색 글씨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죠. 나는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함수에 대한 용어들로 바꿀 거야. 근이 뭐야? 그렇지! 근데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교점! 근데 교점이 정확하게는 뭐야? X좌표야. 알았지? 이 모두 1보다 뭐하다? 크다! 뭐하다? 위에 있다 나와. 아래에 있다 나와. 왜 위에 있어? 그러니까 위에 있니? 자,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잠깐 스톱.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될 때는 위가 맞지. 크다가. 큰 게 무조건 위냐? 지금 이거 비교한 거 뭐야? 결국 이거랑 이게 비교했을 때 얘가 큰 건데 얘가 결국 뭐야? y잖아. y가 큰 거니까 위지. 근데 지금은 x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x가 크다는 게 뭐야?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죠. 알았죠? 화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방금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되게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약간 일부러 나도 이제 요새는 솔직히 학원 선생이 뭐냐, 선생이. 학원 선생이 뭐야? 약간 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요새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치? 학원 강사들도 애들이랑 뭐 해줘야 돼? 좀 놀아주고 막 해야 되거든. 일단 졸지 않게 막 노력해줘야 되고. 약간 일종의 나는 딴따라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르지만. TV에 나오는 그분들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약간 일부러 연기 톤을 쓴 거야. 나중에는 너희들이 모르면 좀 답답해 할 수는 있겠지. 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왜 위에 있고 왜 오른쪽에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자, 분명히 교점의 X좌표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크다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게 X좌표는 큰 거야. 근데 요 부등식에서는 결국 Y좌표고 결국 Y좌표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Y끼리 비교할 때는 큰 게 위에 있는 거지.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교점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라고 읽을 수 있겠어? 지금은 내가 한 줄 써주지만 너희들도 당분간은 쓰겠지만 나중에는 안 쓰고 그냥 읽을 수 있겠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맞춰졌어. 해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똑똑하구만.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누구랑 누구? 두 함수. 요 함수.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뭐 있어?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그렇지.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x가 몇 개점에서 만난대? 일단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근데 요거 하나 또 알아도 함수에서 두 점이라고 할 때는 진짜 두 점이지만 방정식에서 두근이라고 할 때는 같은 두근, 즉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이랑 요 해석은 사실은 의미 좀 달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따라 읽은 거니까 문제의 기준은 얘가 기준이겠지. 한 점에서 만난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점 맞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봤어. 그때 교점을 표시해보자. 교점 어디야? 말 그대로 만나는 두 놈이지. 자, 이 내가 동그라미 친 놈들이 전부 다 뭐보다는 1보다는 어디에 있대? 그럼 1은 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1을 찍어보자. 뿅. 그럼 그림 다 끝났어. 왜? 해석에서 나와 있는 얘기 다 썼지.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세 가지. 누구? 함, 판, 축. 한판축. 자, 각각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어? 네. 자, 이 해석하는 연습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또는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크기라 부르는 녀석. 왜 근의 분리인지는 이름이 좀 이상한데 실근의 위치라는 이름은 왠지 알겠어? 다른 말로 교점을 위치시키세요. 어디로? 1보다는 오른쪽으로 위치시키세요. 1을 사이에 두고 있도록 양쪽으로 위치시키세요 라는 의미에서 실근의 위치야. 그리고 함수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항상 실근이라고 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실근의 크기는 두 근을 1보다 크게 만드세요. 또는 문제 주어지길 1보다 큽니다. 1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는 말 그대로 크기를 알려주니까 이름이 실근의 위치 혹은 실근의 크기라 불러. 요새 문제집들은 좀 그렇게 나온 경향이 많은데 옛날에 수학의 정석에서 일본 교재를 번역해올 때 근의 분리라고 번역을 해왔어. 일본이 그렇게 부르나 보지. 그 근의 분리라는 명칭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어?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눴을 때 두 근을 모두 다 저쪽 공간 말고 1보다 크다라는 공간으로 분리시켜 놓으세요. 다른 근들과 다른 x들과 분리시켜 두세요. 뭐 이런 의미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 쪽으로 분리시켜놔. 다른 데로 가지 마. 뭐 이런 의미 없겠지. 맞지?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 딱 해석이 되는 건 사실 실근의 위치가 제일 맞고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문제에 나오는 명칭으로 가면 실근의 크기가 맞기는 하고 어쨌든 해석하는 거는 너희들이 항상 하고 그래프 그린 것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한판축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저 그림에서 어떻게 읽어가며 우리가 왜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네.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근의 분리요. 자, 왜 다 지웠어? 내가 지웠냐? 내가 지우고 갔어? 방금 들으면서 아, 내가 지우면서 말했어? 미쳤네? 이걸 왜 지웠지? 자, 그래서 이거 풀었냐, 내가? 함수를 해석까지만 해놓고 또 안 했지? 옆에 딱 세고 딱 왜 지웠지?
컨트롤 Z 못하냐, 이거? 되돌리기 못하냐? 아, 이걸 다 지웠다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한 이쯤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에. 자, 이번 유형 이름, 원래 이름 유형 뭐라고? 근의 분리. 자, 문제 예시는 좀 이따가 다시 쓰도록 하고. 결국 이런 문제를 만나보니까 어떻으나 근의 공식 말고 나머지 도구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자? 그렇지. 양변을 가지고 먼저 함수를 만든 다음 그 함수에 대한 얘기로 용어들을 딱 바꿔줘요.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나면 뭐예요? 루레프 그려줘요. 맞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뭐뭐뭐 보라 그랬어? 세 글자. 뭐뭐뭐? 함수판은 뭐야? 판, 축. 어떤 쌤들은 한판대라고도 해요. 한이라고도 하시고 함이라고도 하시고. 자, 결국 뭐냐면 함수값이야. 부호야, 부호. 자, 그 다음 판은 뭐나지 뭐. 그 다음에 축은 말 그대로 이차함수의 축. 근데 그 축의 위치를 보자는 거야. 자, 근데 얘는 한은 한계값이라고 해서 난 이 명칭 때문에 이건 안 써. 한계값이 뭐야? 어쨌든 한계값, 함수값 같은 말이고요. 판별식은 똑같고 대는 대칭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보신 쌤들도 가끔 가다가 있는데 뭐 주로 쓰는 거는 한판축입니다. 한판축. 알았죠? 함은 뭐라고? 함은 뭐라고? 함이 뭐야? 그러니까 판축 이런. 함이 뭐라고? 함수값의 부호. 판은 판별식, 축은 위치.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이구나 두근에 대해서 어머 1보다 크다라는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았다면 뭐 해주세요?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맞죠? 그거부터 해보자. 뭐 하자고? 좌변은 우변도. 그래서 두 함수에 대한 용어들을 바꾸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읽어줄 때 원래 등호는 함수와 함수가 만난다라고 읽는 게 맞는데 뒤에 거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었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두 근은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에 뭘 얘기를 하는 거다? X좌표. 그 X좌표 때문에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거를 그렇지. 오른쪽. 작다가 왼쪽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자? 이걸 보면서 그리자.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이차함수를 그려요. 그리고 X축 그려요.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두 교점이 발생하도록 해봐.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두 교점이 어디야? 교점. 얘랑 얘죠.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1을 더 왼쪽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까 했었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뭐뭐뭐 세 개 본다고? 함, 판, 축. 자, 하윤아? 함이 뭐예요? 함? 자, 그러면 함수값이 뭐야? 함수값이 뭐야, 은주야? 넌 왜 그래, 나한테? 너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아. 맞는데 함수값이 뭐냐니까, 함수값이요. 함수값이 뭐야? 좀 Y좌표. 자, 함수값 Y값입니다. Y값. Y값을 보자라는 얘기야. 뭐를? 부호를. Y값의 부호를 볼 거야. Y의 부호를 볼 건데 지금 문제에는 뭐만 찍혀 있어? 그림에. X만 찍혀 있지. 그럼 X를 뭐 하라는 얘기야? 함수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대입하니까. 위로 갔잖아. 부호를 본다 그랬지. Y좌표는. 위로 갔잖아. 누구보다? 아, 1이 누구야? X축보다.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형수야. 그렇지.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야 항상 그림 안에 있는 X좌표를 넣어주세요. 넣을게요, 바로. 뭐야? 마이너스 2? 그게 양수형수야? 그렇지.
그 다음에 판 가는 거야, 판. 더 이상 찍혀있는 x가 없잖아. 판 가는 거야, 판. 4번에 D겠죠. 근데 판별식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도구야? 함수야? 원래 방정식이죠. 원래 방정식에 뭘 봐야 돼? 근. 근. 몇 개의 근? 판별식 쓰면 0보다 어때야 돼? 자, 무슨 근? 그냥 두 근.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답니다. 알았죠? 다음 마지막 축. 축이 어디야? 그래프에 안 그렸지? 축이 어디야? 축을 봅시다. 축이 뭐예요? 방식 또는 함수 보면서 협박. 그러니까 축 구해보라고. 예예. 어? A A A죠. 아 맞죠. 맞죠? 자, 그럼 축의 뭐였어? 아니, 축의 위치잖아. 축 A가 어디 위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림을 보면서 항상 이라고 했거든. 근데 애들이 근위 분리 왜 어려워하는 줄 알아? 네가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 해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프를 안 그린 채로 그냥 어려운 거라고만 해서 그래. 나도 처음에 항상 이해. 이 단어 어렵다. 오늘도 그랬지. 항상 어렵다 해. 왜 어려워? 제일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함수로 안 만들어보고 함수로 그래프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그래서 뭘 쓰라는 거야? 판별식 쓰라는 거야? 뭐야? 이게 풀이가 그냥 판별식 쓰면 답 나오고 근과 계수관계 썼더니 답 나온 게 다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석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거기서 3개나 확인해야 되고 그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래프를 보는 방법도 문제마다 다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 어려워지는 거야. 어쨌든 자 일단 풀이는 여기가 끝입니다. A는 1보다 크고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고요. 작거나 같고요. A는 1보다 크고요.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요거 결국 해석을 해주면 결국 어디야? 답은? 너희들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지나? 하나는 1보다 작고 아니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대. 겹치는 건 여기지. 얘는 안 겹치잖아. 하나는 비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하나 좀 밑에 답 확인해 봐봐요. 됐죠? 자, 당신들이 풀어봐요. 하나만 하자. 275. 잠깐만, 275 좀 축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276으로 가자. 자, 276 가봅시다. 자, 그래서 뭐예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때 실수 A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맞죠? 자, 그럼 요 문제까지만 딱 보자마자 바로 근이 분리라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돼. 자, 특히 근이 분리 이 유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아마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갈 건데 수학 상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도형의 방정식과 함께 가장 어려운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여기야.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딱 하나지. 그냥 도형 자체가 어려워서. 그리고 원방으로 가보면 원의 방정식으로 가보면 공식이 너무 많아. 유형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하루 만에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잘하는 반도. 그래서 어쨌든 원방 쪽으로 가면 유형 자체가 너무 많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계속 가지고 와서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해. 그것과 함께 제일 어려운 거 고를 사람은 얘예요. 수학 상 자체에서 어려운 것도 있어. 그래서 잘하라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이 근의 분리라는 거는 있잖아. 수학 1에서도 또 나오고요. 수학 2에서도 또 나오고요. 미적분에서 또 나옵니다. 특히 수투에서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과목이잖아. 수원 수투가. 수능에 직결되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야? 아니.
오차 방정식인데 근이 분리야. 왜? 치환을 하면. 그런 녀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내용이 많이 어려워져요. 치환을 해서 막 풀기 바빴는데 딱 잠깐 요 얘기가 딱 나온 거야. 근데 애들이 뭐 한 줄 알아? 근의 공식 쓰고 있어. 왜? 근의 분리 까먹어서 그래. 근의 공식도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지. 답 나오기는 한다고. 근데 그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해. 근데 고3이다 보니까 계산력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야. 답은 나오지. 근데 한참 걸려고 계산 실수할 과정이 많아져서 그렇지. 자, 어쨌든 외워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뭐 하자? yy 붙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 함수 와. 이 함수 의. 두 뭐가? 흑점. 교점이 모두 뭐하다?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왼쪽이 그렇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걸 보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함수로 만들었고 해석했고 이제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누구? x축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뭐? 교점 교점들 찾자. 근데 이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다 뭐가 돼요? 누구보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찍어주면 돼? 오른쪽에 찍어주면 돼.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세 개를 읽어줍니다. 뭐뭐뭐? 자, 갑니다. 함. 그림에서 누구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부호 확인이니까 위아래만 보면 됩니다. 그죠? x에 뭐 넣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넣어보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나오죠. 그게 0보다? 0보다? 방금 하품하면서 대답했니? 그래서 a는 4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판별식 4분의 d다. 그죠? 4분의 d 뭐예요? a제곱에 마이너스 3a 0보다 뭐 하세요? 0보다 뭐 하세요? 네.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또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축 구해보세요. 축 구해보세요. 같네. 축을 구해보세요. x는? 그렇지! 그리고 그 마이너스 a가 어때요? 그렇지! 그 a는 뭐예요? 너도 약간 그런 연극톤 좋아하니? 너 방금 근데 너 그 유튜버 중에 헌터팡 알아? 헌터팡에 되게 그 은혜 씨 목소리 같았어. 김은혜 씨. 0보다 커요. 뭔지 알겠지? 자, 수익선상에 3개 다 표현해보자. 4개네? 3개네? 자, 뭐보다? 이거 표현할 때 하나하나 하지 마. 2, 0, 3, 4 다 찍고 시작해. 그게 더 빠르다. 더 편하고. 4보다? 이보다? 자신감을 잃었구나. 그 다음 0보다? 그 세 개가 다 겹친 곳 어디야? 미쳤나봐. 왜요? 왜? 세 개! 이렇게 보면 되잖아. 막대기 세 개! 세 개만 겹쳐도 돼요. 네 개. 네 개가 어딨어? 얘랑 얘는 높이 똑같이 해줘야지. 또는인데. 또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A의 최소값 샴. 범위는 이거. 됐죠? 하나 맞췄어? 못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 2, 7, 8. 봅시다. 근데 뭐 풀라고 했어, 내가? 8번. 자, 가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 사이에.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사이라는 것도 결국 위치거든. 그래서 실근의 위치라는 명칭을 기억해 놓으면 더 편해요. 근의 분리라는 명칭은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학교쌤들이 자꾸 그런 명칭을 쓰고 다른 쌤들이 그런 명칭을 쓰니까 나도 그냥 써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실근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 2와 3 사이, 뭐 두근 사이에 2, 2보다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2보다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어쨌든 함수를 만들자. 아이 지겨워. 그래서 두 함수에 대한 해석 와, 의, 두 도점 사이에 2가 있다. 그렇죠? 자, 해석을 마쳤으면 이걸 바탕으로 이걸 보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함수 루레프 최고차 계수의 양수 x축 두 교점 사이에 뭐가 있다? 근데 아까 자네가 2가 사이에 있는데 그게 딱 정중앙인지 모른다 그랬지. 그럼 2는 일단 아무렇게나 찍을게.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뭐 하자? 세개 보자. 누구? 자, 이 문제 별표 쳐놔. 일단 함 봅시다. 자, 함은 항상 x값을 먼저 봐야 되죠. 넣을 수 있는 x값 자체가 뭐밖에 없어요? 자, 2를 넣어봅니다. 2를 넣자. 뭐야 이거? 아씨 4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2m 얘가 어떻게 돼요?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으니까 작아야죠. 오 내려가잖아. 네? 1이랑 3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일로 와. 머리 대. 일로 와. 이 많이 아니잖아. 이 가. 그치 하연아. 그치. 함은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부호. 부호는 위아래. y의 부호니까 위아래가 양음을 결정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파는 축은 기억하세요. 안 봅니다. 자, 잘 기억하자. 잘 봐. 한 축은 이 그림을 잘 봐. 요 그림이 있으면 보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생겨 있다면은 한 축은 전혀 안 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실근의 물리 어차피 끝났으니까 실근의 부호랑 같이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자, 우리 실근의 부호 문제 기억나지? 그 중에 세 번째 게 뭐였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렇지. 어쨌든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든 두근이 모두 음수든 두근이 부호가 다르든 뭐 보자? 합, 곱. 하는 또 뭐야? 오! 합곱한. 자, 어? 하니까 차가. 그렇지. 거의 뭐 기억나지 뭐. 그렇지. 그거 근과계수관계에서 나오는 기본형 문제잖아. 좋아. 기억력 좋네. 합곱차. 그렇죠. 오랜만인데. 자, 어쨌든 합곱한. 근데 부호가 다를 때는 합 봐요, 안 봐요? 엄마의 왜 안 본다 그랬어요? 몰라. 그래서 모르면 안 본다. 그 말은 알면 봐야 된다. 곱은 그러니까 곱은 뭐예요? 파는. 그렇지. 왜 안 봐요? 그렇지. 같은 결과. 정확하게는 더 넓은 결과. 중복됩니다. 알았죠? 네. 그럼 여기서 판을 왜 안 볼까? 찍지 말고 복잡해서. 복잡해서 어려웠어요. 어! 어. 자, 시작을 하시고요. 판을 왜 안 볼까요? 한번 생각해봐. 왜 안 볼까?
판별식이 결정하는 게 뭐야? 교점의 개수. 근데 안 본다. 왜 안 볼까? 왜? 내려가니까. 최고 차항에서 양수인 이차함수를 그렸는데 내려간다네. 어떤 함수값이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두 녀석 만나는 거 아니야? 판별식은 중복돼서 안 봅니다. 안 봐도 이미 내려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판별식은 안 봐도 됩니다. 더 넓은 범위 나올 거야. 물론 이거는 식 자체도 어차피 판별식 안 보는 문제라서 지저분하게 준 거지. 쉬운 거 해보면은 결국 얘의 범위가 더 좁아. 그러니까 겹친 범위 할 때 얘만 남아요. 판별식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축은 왜 안 봐? 은주야. 이거 그렇지. 결국 비교 대상 자체가 축의 비교 대상 자체가 지금 그림에 뭐밖에 안 보여? 2밖에 안 보이는데 이 자체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잖아. 같을 수도 있고. 비교 대상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자, 그럼 이거는 몰라서 안 본다. 아까 몰라서 안 본다는 합이었지. 알겠지만 봤지. 얘는 볼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알았죠? 절대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사이라고만 하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 없거든. 알았죠? 오케이? 끝. 그래서 함에서 끝나는 문제고요. m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끝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근의 분리였어. 할만하냐?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 지금 요거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이거든. 마지막 유형이었지. 개념원리 끝까지. 지금 거기까지. 그 다음에 RPM 여러 가지 부등식 끝까지. 다 풀어놓은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풀 수 있죠? 그래요. 잘 가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우리 수업이? 일요일은 수업 없습니다. 토요일날 수업하면 종강이고요. 원래 좀 더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는 못했어. 남아있는 게 평면좌표, 직선, 원, 이동 요 4개야. 요 4개의 유형에 대한 거는 단원, 4개의 단원에 대한 거는 뭐 계획은 짰지만은 일단 무조건 막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최대한 이해하는 데 초점 맞춰가지고 좀 천천히 하는 날도 있었고 풀이 많이 하는 날도 있었고 잠깐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진도가 많이 못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옛날 영상 자료 보내줄 거니까 그걸로 심화반 듣는 동안에 그 반이 도형에 이동 잠깐만 조금만 들어볼래? 그 반이 도형에 이동되기 전까지 전까지 조금씩 천천히라도 좀 따라와서 들어봐봐요. 알았죠? 너네 지금 다 나오고 있어. 아직 녹화 안 껐어. 유튜브 스타가 되게 해줄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은 그래서 도형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 간단하게만 좀 진행을 해주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잠깐만 좀 조용히 해줄래?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특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정규 수업은 주 2회입니다. 우리 수업이 무슨 요일이었지? 화통가 그럴 거야. 정규 수업이. 정규 수업이 화통가 그렇고 특강이 뭐 월수 아니면 화목일 거야. 1시 3시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시간표 잘 보면서 들어오시면 되고 저기 하윤이는 특강은 다른 요일이다. 너는 정규 수업이라서 뭐 화목인가 뭐 월수인가 뭐 뭔지 모르겠다. 나도 시간표를 안 뽑아놔서 아직.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무리 잘 짓고 다음 주 수업 때 한 번 더 봅시다. 알았죠? 잘 가요. 네.